서울시대병원 3병상 등 20병상이며 준중증 병상은 남양주 현대병원 73병상, 김포우리병원 16병상 등 총 255병상입니다. 병상 가동 률에 따라서 병상 추가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8월 8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14만 7,566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396명이며 16만 3,002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고위험군이 재택치료 중 증상이 있을 경우에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나 원스톱 진료기관 방문을 통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하며 야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나 보건소 핫라인을 통해서 응급실 등으로 이송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3,084개소이며 이중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2,206개소입니다. 먹는 치료제 지정약국은 517개소이며 제품상 확보를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 약국 등을 전담 약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먹는 치료제 지정약국은 7월 26일 기준 각각 1,435개소 217개소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서 원스톱 진료기관은 기존 대비 약 54%인 771개소, 지정약국은 기존 대비 138%인 300개소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8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70만 6,259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6.8%에 해당합니다. 4차 접종자는 140만 2,713명으로 접종 대상자 대비 29.4%입니다. 4차 접종자가 총 60세 이상 고령층은 118만 5,109명으로 접종률은 42.5%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16만 6,300명이 4차 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치료제의 효과와 처방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를 투약할 경우 60세 이상의 중증화 위험도는 63%, 사망 위험도는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팍스로비드는 치명률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처방이 확대되면 병원으로 가야 하는 환자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정식하기 전에 너저도 증상 발현 후 5일 내에 투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원스톱 진료센터와 전담약국 확대,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을 통해 가급적 확진 당일 처방 및 투약까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7월 한 달 동안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7만 명 중 약 34%에 해당하는 126만 명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기약물이 23가지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자에 비해 처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의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또는 가족이 60세 이상이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진료와 함께 치료제 복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주차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중증화율은 0.07%, 치명률은 0.03%로 이번 코로나19 제1유행의 위중증률은 낮은 편이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중증화율은 0.44%, 치명률은 0.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4차 접종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분이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변호사경제 유원성 기자인데요. 원스톱 진료 기관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걸리면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으려고 해도 약이 없어서 처방을 못 받는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발표하고는 지금 많이 좀 다른데 혹시 따로 조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걸려도 학사범위도 코로나 치료제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아니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주 전에, 3주 전에는 아마 상황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약국 자체가 뭐 30만 도시에 한 4개소밖에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약국 확대를 많이 해서 그 500개가 넘는 약국이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원스톱 진료기관도 2,206개로 전체 경기도에 있는 5원급 의료기관이 약 한 7,500개, 8,000개 됩니다. 거기서 내과, 소아과, 가정학과 등 웬만한 그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과에서는 거의 다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확설 코비드에 대한 먹는 치료제에 대한 의사들의 조금 그 번거로움 때문에 처방이 좀 낮고 또 환자분들도 이걸 꼭 먹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먹었을 때 위장장애는 좀 불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처방과 투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높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혜실 기자님. 예, 성남경제신문에 마이크를 좀 네. 성남경제신문의 홍명기 기자입니다. 그 경기도 현재까지 확진자 수는 557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인구 대비해서 1,390만 대비해서 한 40%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자체별로 소속된 지자체별로 판단을 해볼 때 화성시하고 하남시가 한 49%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택시는 뭐 한 47% 정도. 요 세 개 단체가 특히 그 유달리 좀 비율적으로 좀 많은 그런 상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혹시 좀 별도로 판단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그렇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확진자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전략으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그 내부 연구 자료는 없는지 하고요. 그럼 확진자 수를 줄이는 대책이 혹시 또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처음에 뭐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분석한 내용이 좀 있으시면 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행하는 행위가 이제 방역 대응입니다. 그리고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 중천화를 예방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게 의료 대응인 부분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은 방역 대응보다는 의료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만약에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면은 아주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BA5의 성격이 별로 효과가 아주 중국처럼 락다운을 하지 않는 이상은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를 줄인다는 것은 각자가 그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화성, 하남, 평택 쪽에 이제 확진자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게 확진자 수에 그 조금 이게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이, 확진자 수를 카운트할 때 검사한 기관에서의 소재지에서 확진자 수를 카운트합니다. 그 사람이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만약에 수원의 사람이 그 시민이 화성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화성시 확진자 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평택이든가 화성 같은 경우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예전부터 뭐 드라이브스루든가를 통해서 하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어서 그 지역의 확진자 수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시에 따라서 인구 구조에 따라서 뭐 노인층이 애들이 많다든가 뭐 젊은 층이 많으면은 지금까지는 젊은 층이 많은 데서 발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지금은 또 추세가 노인층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8%지만은 전국적으로 노인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근데 경기도가 18%로 적게 나타나는 것은 인구 구조가 경기도는 노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이 비슷하게 지금 모든 시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다 맞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었습니다. 편차가 15%, 20%까지도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이제 좀 거리가 많이 된 지방 쪽으로 더 갈 경우에는 이제 그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 그러더라도 지금 설명해 준 거로서는 확실하게 와닿던 그런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평택에
그 초기에 이제 이게 누적 카운터이기 때문에 초기에 평택의 몇 개 병원은 드라이브 스루도 하면서 그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충청도 천안 시민도 일요일날 그 평택에 와서 검사하고 또 인근 지역의 그 지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많게 나옵니다. 그 어느 의료기관이 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 PCR 검사를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했기 때문에 그 누적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주간 확진자 수로 보면은 인구 대비해서 다 비슷하게 나가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네, 다른 기자님 질의하실 점 계신가요? 예, 뉴스인 020 김성일 기자입니다. 지금 보니까 먹는 치료제 박스로이드 투약할 경우 60세 이상 확진자 집중 위험도는 63%, 사망 위험도는 56%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 약이 노전 처음도 물론 다 해당이 되겠지만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여기도 정확하게 이 약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여기 보도자료에 좀 안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그 지금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그 약이 수급 형편에 따라서 기준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맨 초기에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처방을 하다가 지금은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기저질환 중심으로 처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2세 이상인가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로 다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이 처방의 그 투약률이 높은 거고요. 지금 그 수급 형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와 60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상황이고 그 약의 본래 안정성의 적응증으로는 12세 이상도 먹어도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